2.5단계 연장, 설 연휴 가족 못 모이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입니다. 휴일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정부가 주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반영이 된 듯합니다. 특히나 이번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윤지영 기자, 지난 추석 때에는 가족들 못 만났잖아요. 네.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설 연휴에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현행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동안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때에도 5인 이상의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라면 모여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르다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때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등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서 세배하는 거는 못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뭐 설 연휴가 한 2주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인데 그럼 네.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되면 네. 좀 진정이 되면 이게 완화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바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쉽사리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다시 2주간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면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생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라면서 조금 더 정부를 믿고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네.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 완화된다면 진정세를 보인다면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이 완화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 같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이동석 기자, 어제 발표된 조치요. 이전 조치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부분은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헬스장 등에서는요, 샤워실 이용이 금지가 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목욕탕과 같은 조치로 방역당국은 샤워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한 명씩 띄어앉기만 가능했던 영화관은요, 4명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매를 할 때 한 번에 4장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일행과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좌석은 1칸, 비수도권은 한 칸을 띄어 앉아야 되고 수도권은 2칸을 띄어 앉아야 되는데요.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은 스키장의 경우에는요. 일단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의 경우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 방역당국은 스키장의 경우 수용인원 3분의 1 제한 조치는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걸 대표님, 예. 이번 설에 어떻게 고향 가세요? 어때요? 아니 뭐 와야 되는데요, 저한테. 네, 거의 뭐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이제 가족들이 못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감내하긴 해야죠. 네, 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 300명, 400명대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네. 자칫하면은 다시 오늘 방역당국에서 얘기했잖아요. 자칫하면은 10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추려면 또 안전적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한 달 후면은 또 학교 개학을 또 앞두고 맞아요, 있어요. 네. 또 이제 날씨가 또 살살 풀리니까 코로나19가 벌써
1년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거든요. 네.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은 뭐 자영업 보호 너무 어렵잖아요. 자영업도 좀 해야 되고 또 그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자율권 이런 걸 너무 오랫동안 좀 억압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는 해줘야 되는 게 추세긴 추세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제일 핵심은 5인 이상 금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앞으로 2주간 계속 유지한다. 단 뭐 사우나는 한 칸 띄어서 하고 공연장은 같이 동반자는 같이 앉을 수 있게 하고 스키장은 9시 이후에도 하고 조금 완화는 했습니다만 기본 틀은 유지하되 네. 구정 전까지 설 전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완화되면은 코로나가 좀 줄면 조금 더 완화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코로나19가 아직도 심각하니까 네. 좀 불편함을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 설에는 어떻게 고향에 좀 가볼까 했는데 그냥 전화로 세배 드리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되면 그때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영국은 여전히 봉쇄령이 내려져 있나요? 아니면 봉쇄령이 풀렸나요? 봉쇄령이 영국은 지난달 5일부터 현재까지 취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봉쇄령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단속이 상당히 뭐 강화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봉쇄령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서 비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영업을 모두 금지를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제보 등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한 미용실이 이 영업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CCTV 영상인데요. 누가 막 도망가네요? 네, 한 시민이 미용실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경찰이 미용실로 출동을 했더니 지금 미용실에 있던 손님 8명 정도가 이 화재 비상구를 통해서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영상 보시면 미용양품도 머리에 묻히고 또 어깨에 타월과 비닐 등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황급하게 뛰어다가다가 이 광장을 만나서야 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어깨에 두른 이 두건도 정리를 하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 경찰은 해당 미용실에 대해서요. 주인에게 1,000파운드, 이게 우리 돈으로 150만 원 가량인데 이 벌금을 부과를 했고요. 또 도망친 손님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그리고 나머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한창 머리 하다가 경찰 단속 오니까 황급하게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고요. 영국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싶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다음 추석에는 고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